오늘은 기후와 주민 생활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기온, 강수, 바람, 그 다음에 사계절 등과 같은 내용과 더불어서 기후가 우리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2016년 1월 26일 기사인데 기사 제목이 이 정도쯤이야. 137cm 폭설에도 끄떡없는 울릉주민. 사진이 하나 이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잘 보면은 눈이 137cm면은 어린 아이 키 높이 정도 되죠.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있었다면은 사람의 거의 턱 밑까지 눈이 쌓여 있는 형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눈 속에 집이 거의 파묻히는 모습이 될 텐데 그럼에도 이런 폭설에도 끄떡이 없다라는 기사가 신문 기사에 나왔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면은 이거 눈이 집을 뒤덮을 정도로 내렸으면은 굉장히 생활하기 불편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어떤 이유로 울릉 주민들이 이러한 큰 폭설에도 견딜 수 있었는지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온과 주민 생활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당연히 우리 인간 생활과 관련되어서는 더우면은 그 더위에 적응해야 할 것이고 추울 때는 그 추위에 적응해야 하겠죠. 크게는 의생활, 식생활, 가옥 구조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생활, 우리 옷 입는 모습을 볼 텐데요. 특히 전통적인 생활 양식에서는 여름에 상대적으로 통풍이 잘 되는 삼배나 모시옷, 이러한 가벼운 소재의 옷을 입으면은 상대적으로 더위를 이겨낼 수 있겠죠. 두 번째, 겨울에는 보온에 유리한 솜옷을 입었다. 우리도 이제 겨울철에는 패딩 혹은 두꺼운 스웨터 등을 입는 것처럼 보온에 강한 의생활의 형식이 나타나는 거 당연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식생활, 우리 먹는 것과 관련되어서 더울 때는 어떻게 혹은 더운 지방에서는 어떤 음식이 나타나는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 김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김장은 주로 우리가 겨울철에 김치를 먹기 위해 긴 기간 동안 김치를 저장하기 위한 요리 방법이 될 텐데요. 이 김장의 시기를 보면은 지역 간 좀 차이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이 따뜻한 남부지방 같은 경우 북부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떨까요? 이 김치를 담그는 시기가 좀 늦겠죠. 네, 늦게. 지금 빈칸에는 늦게. 다시 정리하면은 따뜻한 지방, 남부지방이 상대적으로 늦게 조금 이후에 김치를 담그게 되는 반면에 북부지방에서는 빨리 추워지니까 김장을 빨리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더불어서 이 김치를 담글 때에도 상대적으로 남부지방은 김치를 짧게 간을 많이 하는 거죠. 소금을 많이 넣는다든지 액젓 등을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간이 센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날이 덥기 때문에 음식이 쉽게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도 가능하겠고요. 또 더운 지방 같은 경우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런 염분 섭취 또한 중요해서 상대적으로 더운 지역이 좀 짠 음식을 주로 먹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계절과 어울리는 음식들, 봄에는 꽃을 이용한 화전, 굉장히 이제 예쁜 꽃장식이 들어간 전이 되겠고요. 여름철에는 또 여름의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우리 삼계탕을 먹는 초복, 중복, 말복 등이 있죠. 이런 것처럼 계절에 맞는 식생활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가옥구조, 즉 우리가 집을 짓고 살 때 더운 지역과 추운 지역의 그 가옥의 형태가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추운 북부지방 같은 경우는 집이 열을 뺏기기 쉬운 구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가능한 집의 가옥 구조가 열의 이탈을 막을 수 있게끔 폐쇄적인 구조를 띱니다.
반면에 이제 더운 남부지방,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아래쪽 지역을 보면은 여기서는 통풍을 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집의 구조가 개방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지금 관북형과 남부형을 비교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북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옥에서의 방과 방이 하나의 바둑판 모양으로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정주간이라고 해서 마치 오늘날의 아궁이 이럴 때는 그 보일러실이 가옥 내부로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러한 집 안의 열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폐쇄적인 구조를 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적이고요.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남부 지역, 여름철의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는 통풍에 유리한 개방형 구조를 띠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방과 방이 서로를 막고 있기보다는 일렬로 배치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방과 방이 사이에는 대청마루를 두어서 통풍이 유리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인 것이죠. 이게 이제 주생활과 관련된 그림 자료를 본 거고, 앞서서는 이제 의생활을부터 봤었는데, 자,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조선시대 농부들 생각하면은 떠올릴 수 있는 삼배 혹은 모시로 된 옷을 입은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은 최근에 발굴된 유적이라고 하는데요. 잘 보면은 소못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사이사이 누빈 형태의 그 사이에는 두꺼운 솜이 들어가서 방 안에 신경을 쓴 의복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지금 그림에서 보고 싶은 건 오른쪽의 식생활을 볼 텐데요. 식생활과 관련되어서는 북부지방,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즉 추운 지역에서는 간이 약해서 싱거운 형태의 김치가 발달한 반면에 남부 지역에서는, 즉 더위가 심한 남부 지역에서는 간이 세요. 즉 맵고 짠 국물이 별로 없는 뻘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정죽간의 모습인데요. 아궁이가 지금 집 내부로 들어와 있어서 이 열기가 상대적으로 집안 전체를 후끈하게 이제 가열시키는 형태의 가옥 구조가 되겠죠. 반면에 선생님이 여기는 하동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방과 방 사이에 대청마루를 두어서 지금 앞과 뒤가 뻥 뚫리는 바람에 선생님이 뒤에서 얼굴이 보이고 있네요. 바람이 잘 통하는 구조로서 남부 지역, 우리나라 이제 하동 하면은 남부 지역에 속하죠. 남부 지역의 대표적인 가옥 형태를 볼 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어서는 강수와 관련된 주민생활 볼 텐데요. 우리 강수 특성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강수의 편차가 계절별로도 심하고 해마다도 어느 해에는 비가 많이 내렸다가 어느 해에는 가물었다가 이러한 강수의 편차가 심했던 특징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리시설, 이러한 물을 막고 이용할 수 있는 인공적인 시설이 필요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저수지, 보, 다목적 댐처럼 결국에 이 세 가지 각각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모두가 흐르는 물을 가둠으로써 우리가 물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게끔 돕는 인공적인 시설물, 즉 수리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저수지나 보, 다목적댐 등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홍수와 가뭄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강수와 관련된 주민생활을 보면은 홍수가 잦은 곳에서는 이 홍수를 막기 위해서 혹은 홍수를 다시 피하기 위해서 바로 터도둠집을 지었습니다. 이 터도둠집 같은 경우는 사진을 먼저 보겠어요.
지금 대표적인 터돔집 사진이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집이 밑에 저지대보다 그 터를 높게 지은 모습이 특징적이죠. 이렇게 높은 터를 쌓아 올린 후에 그 위에 집을 지었을 때 주변 지역에 홍수가 나더라도 홍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이제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가옥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울릉도와 같이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도 이 눈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가옥 형태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을 우대기라고 부릅니다. 우대기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다음과 같은데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냐면은 내부에 집이 있으면은 그 집 바깥에 지푸라기 등으로 울타리를 새롭게 친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해하기 좋아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면은 지금 사진과 같이 눈이 막 아까처럼 1m 이상, 막 2m까지 눈이 쌓이면은 결국에 집이 파묻히겠죠. 그럼 이때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외부에 내가 이동하고 혹은 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 바깥으로 일정 간격을 두고 울타리를 치고 그 사이에서 내 눈에 파묻혔을 때, 눈으로 인해 고립되었을 때 내 생활의 공간을 보다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울릉도의 우대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 강수가 우리 산업, 경제 활동에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볼 텐데요. 대표적인 게 서해안 지역의 천일제염이에요. 천일제염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소금을 어디서 구하나요? 뭐 광물에서 채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금 같은 경우 특히 이 천일제염이라고 하면은 바닷물을 햇빛에 이제 말려서 소금 결정을 얻는 형태의 산업을 이야기하죠. 즉 상대적으로 햇빛이 필요한 산업이고요. 즉 소우지라는 뜻은 비가 적게 내리기 때문에 그만큼 긴 기간의 일조시간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즉 이러한 강수량이 적은 소우지 지역에 해당하는 서해안 일대를 따라서 천일제염, 즉 바닷물을 햇빛에 말려 소금을 얻는 산업이 발달하게 되죠. 지금 보는 사진이 천일제염을 이루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연히 바닷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바닷가에 이러한 산업이 입지, 자리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더불어서는 이 바닷물이 햇빛에 말라야 되기 때문에 햇빛이 풍부한, 거꾸로 말하면은 강수량이 적은 소우지 지역이 더 적합하겠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안 남부 일대를 따라서 천일 제염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람과 관련된 우리 인간 생활을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남향의 배산임수 취락이 일반적으로 과거나 오늘날에나 마찬가지 남향을 많이 지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특히 겨울철에는 차가운 바람이 북쪽에서부터 불어오기 때문에 이 차가운 바람을 산으로 인해 막을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배산임수 형태가 되겠죠. 더불어서 남향을 하고 있을 때, 즉 집이 남쪽을 바라볼 때는 풍부한 햇빛을 받을 수 있다라는 좋은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배산임수의 지형을 살펴보면은 마을 뒤에 산을 두고요. 이 산이 큰 틀에는 마을을 감싸는 형태가 되겠죠. 이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겨울철에 차가운 북서 계절풍이 불어올 때 높은 주산 혹은 주변에 둘러싸인 산세가 차가운 겨울철 계절풍을 막아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람하면은 대표적으로 연상되는 지역은 제주도죠.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사시사철 매우 매섭게 부는 지역이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이 굉장히 강한 바람에 의해서 지붕이 날아가는 걸 막기 위해 그물망으로 이것을 지붕을 엮어서 고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는 그림이 제주도에서 그물망을 이용한 지붕의 형태를 본 모습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호남 지역, 최근에 우리 지역 공부한 지역이 될 텐데요. 이 호남 지방에는 까대기라는 이름의 가옥 형태가 나타나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바람과 눈이 집 내부로 들이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림을 확인해 보면은 지금 마치 처마 밑에 비닐을 덧대어서 비나 혹은 바람이 내부로 들이치는 걸 막기 위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마치 우대기랑 사실은 그 형태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까대기의 특징은 이것을 마치 블라인드처럼 말아서 올렸다가 필요하면 다시 내리는 마치 셔터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모습이 대표적으로 우대기랑 또 차이점이 되겠고요. 우대기는 눈을 막기 위한 시설이라면은 까대기는 비나 바람을 막기 위한 시설이 되겠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구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기후가 우리 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또 한번 살펴볼 텐데요. 큰 틀에서는 농업, 그 다음에 관련된 축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특히 벼농사가 활발한 지역인데요. 이 벼농사의 조건은 바로 여름철에 기온이 높고요. 강수량이 많이 내리면서 다습한 기후 환경이 되어야지 벼농사에 유리한 환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여름철의 기후 환경은 벼농사를 짓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구루가리라고 하는데 이 구루가리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겨울철에는 굉장히 추워지면서 이 여름철에 재배하고 이제 가을에 추수했던 후에 빈 땅으로 두는 경우가 덜어 있죠. 하지만 기온이 온화한 남부 지역에서는 이 겨울철에도 충분히 작물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을에 추수가 끝난 이후 겨울철에도 그 땅에 새롭게 작물을 재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리, 겨울철 보리를 남부 지역에서는 재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다시 정리를 하면은 여름과 이제 가을 사이에서는 벼를 재배하고요. 그 다음 이제 겨울과 봄 사이에는 보리를 재배함으로써 계절에 따라 같은 땅 위에 두 가지 작물을 시기를 달리하여 재배하는 것을 구루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있죠. 고랭지 채소인데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해발 고도가 높은 고위 평탄면은 상대적으로 여름이지만 선선한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고랭지 채소, 대표적인 배추와 같은 작물을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르게 출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출하된 배추는 상품성이 상대적으로 또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기후와 관련된 지역 축제들이 있는데요. 해당하는 지역의 기후 특성과 관련된 축제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이제 화천이라는 지역은 강원도 내륙 지역으로 겨울철이 굉장히 추운 지역인데 이때 겨울에 빙어 낚시나 산천어 축제, 즉 산천어를 맨손으로 막 잡는 지역 축제가 나타나기도 하는 모습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후와 관련된 인간 생활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후 중에서도 특히나 극단적인 형태인 자연재해에 대해 살펴보면서 기후 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